돈을 벌고 싶어서 현업에 왔는데 고객이 다 부자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부자들은 돈을 잃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는 빨리 벌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잃는 것인가에 대한 괴리를 참 많이 느꼈었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노후 자금을 목표를 얼마로 세워야 되는지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그림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합리성,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PB를 했잖아요. 제 고객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보게 돼요.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연금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게 노후잖아요. 그럼 각자가 소수로 성공한 사람들은 노후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못 준비하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거나 이상하게 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연금 활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각자 나름의 사업에 대한 도전, 투자에 대한 도전 많은 걸 하겠지만 만에 하나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얘가 그 사람 미래를 저는 챙겨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연금 하면요, 당연히 너무 멀게 느껴지죠. 너무 먼 게 맞습니다. 사람이 뇌파를 측정해보면 먼 미래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 뇌파 반응이 옆집 아줌마를 바라볼 때와 똑같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게 뜻하는 건 먼 미래의 나는 남인 거예요. 남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 남을 위해서 지금의 나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노후를 걱정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보다는요, 지금 내가 당장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세액공제가 있죠.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연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들어간 돈이 묶여서 나중에 노후에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의도가 되어 있는 것들이죠. 연금은요, 펜션이라고 부릅니다. 바다 갈 때 숙소 어디 가시나요? 펜션 가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놀고 먹는 사람들이 따박따박 받는 것을 펜션이라고 부르죠. 연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요, 노후에 언젠가는 이렇게 은퇴를 했을 때,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따박따박 나오는 무언가를 연금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얼만큼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야죠. 이게 연금 준비를 안 한다는 건 그냥 외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많은 분들은 연금 관심이 없으실 텐데 한쪽에서 보면 연금저축 가입자가 막 1000만 명 이렇게 좀씩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지한 사람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걸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노후를 다 커버해 줄 것 같던 아주 단단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던 곳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불안감을 느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돈은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일하는 시간은 여전히 55세 또는 60세까지 가면 다행이잖아요. 통계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가 정도가 필요로 할지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의 300만 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1년에 3,600. 그럼 10년이면 3억 6천. 20년이면 7, 8억. 이렇게 하면서 60살까지 더해보면 15억, 16억 말도 안 되는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가 되죠? 노후 준비하면 안 돼. 외면하자라는 걸로 가잖아요. 단순히 덧셈으로 가게 되면 절대 준비할 수 없는 게 노후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는가? 노후에 내가 필요로 하는 정말 큰 현금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금융자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큰 금융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투여하는 방법,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가는 방법, 그리고 오래 투자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많이 투여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큰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확률은 낮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방법 말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정말 먼 미래잖아요. 이거 30년 뒤, 거의 40년 뒤, 50년 뒤에 일일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매년 고수익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낮은 수익률을 꾸준하게 낸다면 노후에 필요로 하는 정말 큰 돈을 시간의 힘을 정말 한껏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먼 미래에 있는 나를 챙길 수 있는 이 투자는요, 소액으로 무심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써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연금 준비는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 국민이 하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먼저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을 때마다 9% 떼가지고 내 이름으로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관심 없어도 나는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어느 정도 여기에 기대할 수 있는지는 이제 개인의 판단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내가 1년 회사 채울 때마다 한 달 월급, 내가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1년을 채웠다면 이제 어디선가에 내 이름으로 된
내가 언젠가 퇴사하면 받을 돈이 300만 원이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평생 일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아주 많이 쌓입니다. 많이 쌓이고 오랫동안 적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엄청난 중요한 과제가 생깁니다. 굴려야 됩니다. 안 굴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평생이잖아요. 내가 회사를 들어가서 관두기까지 지금 30년 동안 매년 채울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이 어디선가에 쌓여가는데, 그게 조금만 지나도 1000단위로 가는 거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내 계좌에 안 들어오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챙기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에서 DB와 DC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국민연금은 안 챙겨도 되나요? 국민연금은 투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군가가 대신해주고 있죠. 전주에서 그 똑똑하신 분들이 우리의 돈을, 나의 돈을 정말 열심히 불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국민연금 안에 1250조 원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게 단일 돈덩어리로 볼 때 전 세계 탑3 정도. 그러니까 이런 나라 거의 없어요. 이것도 기준에 따라서는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정말 큰 돈의 덩어리가 있는데, 1250조 중에 750조가 수익금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대신해 주니까 우리는 열심히 회사만 다니면 돼요. 자, 퇴직연금은 열심히 회사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 손을 봐줘야 되죠. 왜냐하면 1년 채울 때마다. 일단 퇴직연금은요, 회사가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 중에 DB냐 DC냐 혼합이냐 어떤 걸 도입했는지가 1순위고요. 그거는 인사팀에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될 거고, 만약에 DB다, 내 이름으로 쌓이는 어디선가에 쌓이는 그 퇴직금을 회사가 굴리는 거예요. DB는. 그래서 내가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자, DC라면 내 퇴직금은 내가 굴리는 거를 DC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DC라면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그거 본인에게 제일 중요한 돈입니다. 현금으로 두지 않도록, 또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포트를 잘 짜줘가지고 운용을 해줘야 돼요. 네, 3층이 이제 개인연금이라는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금융기관에다가 계좌를 열어가지고 내 돈을 넣는 게 개인연금입니다. 자, 국민연금은 강제로 떼버리죠. 퇴직연금은 내 퇴직금이 어디에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반자동에 가깝습니다. 근데 개인연금은 완전히 자발이죠. 자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엄청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줍니다. 바로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부여를 해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개인연금 또는 IRP를 열고요. 거기에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또는 성과급 받을 때마다 뭉탱이로 이렇게 넣게 되고, 그 돈이 나중에 쌓여가지고요, 노후에 타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노후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나오겠죠? 65세 되면 나오실 거 아니에요? 65세에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대략 조회해보면 한 100여만 원 이상 나올 겁니다. 그만큼 밑에 깔아줄 거고, 물가 반영 심지어 다 해줍니다. 그 시점에 100만 원이라고 체감되는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요 정도 나와줄 거고, 그 다음에 회사 퇴사하면서 퇴직금 받게 되잖아요. 그거 신청해가지고 연금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입니다. 그거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받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동안 노인이 될 때까지 모아왔던 뭐 국민은행이나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내가 모아왔던 그 금융기관에다가 저 이제 연금 탔을게요 신청하게 됩니다. 매달 따박따박 나오겠죠. 이렇게 국민연금 따박따박 나오는 거, 퇴직연금 나오는 거, 개인연금 나오는 거, 이렇게 세 개를 다 합쳐가지고 내가 일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3층 연금의 목적입니다. 많으면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저도 이런 가이드를 삼으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요, 한 20억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제가 금융인으로서 강조하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책을 쓰는 입장에서 노후 자금을 목표를 얼마로 세워야 되는지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3억 원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넣는다고 가정하면요, 한 달에 50만 원이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금액을 꽉 채우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풀로 보고 싶어도, 더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부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40, 50대에게는 딸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딸랑 50만 원인 거예요. 그 50만 원을 넣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20년 정도가 지나면 3억 원 정도가 되고요. 30년 채우면 6억 원이 넘게 되죠. 그러면 그 정도로 불어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인플레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죠. 미니멈으로 잡아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미니멈으로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근거를 잡았냐면,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돈이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300만 원이라는 게 매월 따박따박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는 걸 역산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일단 국민연금에서 100 정도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쭉 하면서 준비한다면 그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퇴직연금인데, 이거는요 편차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정말 많은 초년생 분들이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보통 써버리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개인연금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개인연금에서 100만 원, 국민연금에서 100만 원,
나머지 퇴직연금에서 100만 원. 요 정도가 만들어져야 300이라는 게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전제는 몇 가지가 좀 있어요. 회사 생활을 꾸준히 한다라는 국민연금의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를 오래 다녀서 퇴직금 받을 때 목돈으로 받은 거를 이제 연금으로 수령 신청을 한다라는 전제가 두 번째 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내가 모은 돈으로 은퇴를 하고 노후 자금이 필요한 그 시점에 3억 원 정도가 만들어졌다라는 세 번째 전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미니멈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자, 3억이 만들어지면 우린 여기서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되죠. 뽑았으면 금방일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는요, 배당금만 찾아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미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목돈을 모아놓고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투자로 적극적으로 불리잖아요. 적극적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돈들은 보통 내가 은퇴하기 직전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 시점에 이제 은퇴를 할 때는 다 현금화를 해야 돼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대로 두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난이도를 해치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매우 보수적으로 포트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후보지 중에 하나가 그때까지 모았던 거를 배당 포트로 굴리는 작업을 하게 되죠. 3억에 4% 뽑았으면 1200이잖아요. 월 10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은 마르지 않게 내가 마치 계속 불어나는 요구르트 만들어 보셨죠. 내가 요구르트 떠먹고 채워놓으면 다음날 불어나 있잖아요. 또 떠먹고 채워놓으면 불어나 있잖아요. 그걸 잘만 유지하면 평생 요구르트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노후 자금은요, 모아놓은 돈을 뽑아 쓴다고 생각하면 금방 고갈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는 100만 원을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4%로 한다고 해도 이제 100 정도가 나오니까 미니멈으로 잡아보자, 이렇게 가이드를 잡았습니다. 저는 노후 준비, 지금 말씀드린 이게 내 투자의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현실적이죠. 왜냐? 이런저런 보면 맞죠. 우리 초년생들 입장에서 금액이 크지 않은데 월급을 거의 전부 연금에다가 다 넣다시피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엄청 큰 돈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노후도 해결이 될 겁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죠.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사회에서는요, 각자 생각하는 지금의 나를 바꾸기 위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코인을 밤새 볼 거고, 그래서 누구는 임장을 엄청 다닐 거고, 그리고 누구는 기업 분석하려고 공부 엄청 하고 있을 겁니다. 이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지금의 나를 바꾸기 위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건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걸 쏟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요, 소액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일부러 소액으로 해야 되고, 대신 시간을 엄청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신경 안 쓸 수 있는 포트로 계속 운용을 해가지고 무시하다시피 그냥 알아서 크도록 던져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걸 기대하면,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서 올해 조선방산 원자력 잘 맞춰가지고 큰 수익을 내는 게 여기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 계좌에서 할 일이고, 이거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작게나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요, 우리가 돈이 보통 없잖아요. 없고 계속 모아가야 됩니다. 모으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소득 활동을 하죠.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하면서 적립식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근데 이 늘어나는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 외국에는 없는 이벤트가 있어요. 전 재산을 다 털어써야 되는 이벤트가 있단 말이죠. 아니, 모을라 하면 써야 되고 모을만 하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K 패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ISA에다가 이거 껴넣어가지고 힘을 많이 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돈이 사실상 거의 안 묶이니까 급한 대로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의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내 삶의 이벤트들을 해결해 가면서도 계속 한쪽에서는 작게 붙더라도 연금이 계속 쌓이도록 의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모아갑니다. 65세 때까지 제가 모으겠다고 약간 의도를 한 거는요, 실제로 연금저축에 모은 돈은 55세가 지나면 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60세에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55세 때 개인연금을 신청해서 국민연금이 나오는 60세까지의 이 소득 크레바스를 메꾸겠다라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는 그랬던 거고,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65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퇴하고 많이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타서 써버리는 것보다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5세 때 국민연금 나올 때 그때 연금저축을 수령 신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요즘 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 보니까 엄청 액티브한 시니어일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날아다닐 것 같거든요. 여행 엄청 다니고 맨날 막 꽃 피치고 그리고 막 크루즈 타고 이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나오는 65세에 그때까지 모은 돈을 65세 때 국민연금이 나오는 해에 배당으로 전부 전환하는 거죠. 이때 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이 넘어야 됩니다. 전환하게 되고 그 돈들로 배당 포트 세팅을 하게 되죠. 겁이 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우주방어로 해가지고 4.5 만들어두고 조금 더 투자 경험 있고 뭐 직업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6.6이나 이렇게 9% 막 이런 포트를 선택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국민연금과 함께 엄청 많은 배당이 쏟아지게 될 거고 그걸 초반 한 5년 지겹게 놀 기간 동안에는 액티브한 시니어로 살게 되고요. 그 뒤는 조금씩 배당 포트 줄여도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의도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옛날과 다르게 국민연금 어중간하게 55세 때 은퇴했는데 옛날처럼 개인연금을 잘 못 모았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55세 때 막 은퇴했는데 계좌에 막 2, 3천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올바르게 연금저축 활용한 계좌가 아닌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좌는 55세 때 은퇴해서 65세 때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쓰는 그런 메꿔주기 용도의 계좌가 될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고요. 그 10년마저도 과세 이연 다 해주니까 더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짰고요. 은퇴를 하더라도 투자 다른 거 계속하고 있겠죠? 또 부업하겠죠? 그런 것들로 더 불입은 하지 않더라도 더 저축은 하지 않더라도 운용만이라도 10년 더 하자는 거죠. 어떻게든 더 굴려가지고 열심히 불린 다음에 내가 은퇴할 때는 강하게 은퇴 선언을 하는 거죠. 진짜 일 안 할 생각으로 65세 때 은퇴 선언하고 그때까지 모았던 거는 TDF 아니면 되게 주식이 많은 포트잖아요. 그런 거 싹 다 배당 포트 바꿔가지고 배당 받으면서 한 5년 바짝 노는 거 이렇게 이제 의도를 했습니다. 이 그림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합리성,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월 50만 원씩 꾸준히 부어가지고 우리가 30년 부으면 6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돈을 계산해 보면 내가 모은 돈이 6억인 게 아니라 내가 모은 돈보다 훨씬 큰 누적 금액이 쌓여 있는 금액이 됩니다. 이 그림을 장기간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런 돈이 안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럼 이렇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자산 배분 포트가 보여줬던 것처럼 또는 국민연금이 보여줬던 것처럼 장기간 따박따박 쌓이는 자산 배분의 누적 수익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바로 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것들만 생각을 해보면요. 계좌를 4개를 틉니다. 아까 말씀드린 CMA, ISA, 연금저축, IRP 그리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연금저축을 하나 더 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4개를 트고 이 4개는 스마트폰마다 동시에 트기 메뉴 같은 게 요즘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틀 때 여러 개를 묶어서 이렇게 터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는 CMA부터 보면 됩니다. CMA에는 남는 짜투리 돈들 다 넣어두시면 되고요. 어카운트 인포라는 웹에 들어가가지고 내 거 한번 조회 쫙 해보면 전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 돈들이 나옵니다. 그 계좌들 싹 해지하고 가져와가지고 남는 돈들 CMA에 다 넣고요. 그리고 월급은 은행 계좌로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은행 계좌로 그대로 받고 월급 통장은 은행 계좌가 되어야 합니다. 받고 월급 받은 첫날에는 이제 청약이랑 그리고 모기지, 뭐 월세, 카드값 정도만 빼고 남아있는 돈들은 그대로 CMA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럼 CMA에는 이제 일복리 이자를 줄 테니까요. 이자를 받으면서 뭔가를 기다리거나 파킹해 주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CMA는 이자를 주는 종류에 따라서 RP형, MMW형, 발행허용 이렇게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여셨으면 RP형 CMA가 열리게 됩니다. RP형은 금리가 조금 낮고 월복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일복리를 주는 금리가 더 높은 발행 어음형 CMA로 바꿔주는 게 좋은데 놀랍게도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 보면 나의 CMA 종류 변경하기 메뉴가 있어요. RP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발행 어음으로 변경하기 확인 누르면 바뀝니다. 그러면 월복리가 일복리가 되고 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당연히 금융사는 제일 좋은 걸 우리한테 먼저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MMW형 CMA인데요. 이거는 비대면으로 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RP형으로 개설해 놓고 내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 지점을 지나갈 때 딱 한 번 들으셔가지고 신분증 주면서 MMW형 CMA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MMW형 CMA로 바꿀 수 있고 그거는 보수를 지불하고도 금리가 보통은 더 높습니다. 발행 음형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걸 한 번만 바꿔놓으시면 평생 쓰면 되니까 CMA는 이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CMA에 돈이 남아있는 돈들 그리고 월급 남으면 월급 받으면 필요한 거 내고 넣어놓은 쌓인 자금이 이제 모이게 되고 이 돈들 중에 첫 번째로 이체를 해야 될 곳은 바로 ISA입니다. 자, 책에는 CMA는 지금 빼놨어요. CMA까지 하면 5개의 계좌인데 5개는 너무 많다 해가지고 CMA는 일단 빼놨어요. 자, 그리고 ISA를 엽니다. ISA를 열고 자, ISA는 1년에 2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넣는지는 각자 정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달 적립식. 초년생들은 10만 원, 20만 원. 꽉꽉 채우시고 싶은 분들은 150만 원. 그리고 선택하게 되는 전략은 월배당입니다. 요거는 아주 깔끔하죠.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넣는 돈으로는 월배당 포트를 짜가지고 그대로 비율 내로
꾸준하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ISA 계좌에서도 계속 배당이 들어오게 되죠. 그 배당은 뽑아서 쓰시거나 아니면 안에서 재투자하시거나 그거는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계좌는 연금저축입니다. 자, 연금저축을 또 같이 열었을 거 아니에요. 계좌번호가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한 달에 최대 50만 원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금저축에는 넣어놓는 돈은 묶이기 때문에 내가 노인이 될 때까지는 묶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년생들은 진짜 조금 5만 원, 10만 원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방법은 자산 배분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이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요, 조금 처음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렵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TDF를 사는 겁니다. 연금저축에서는 TDF를 사는 겁니다. 한 달에 최대 50만 원까지죠. TDF라는 거는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입니다. 너무 헷갈리죠, 이제 막.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라는 계좌에서 사게 되는 상품군의 이름입니다. TDF라는 거는요. 자, TDF라는 것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주시면 그 펀드는 자산 배분을 안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IRP를 계산합니다. 자, IRP는 퇴직할 때 받는 IRP 말고 스마트폰으로 내가 열 수 있는 IRP를 열게 됩니다. 자, 열어서 여기에는 돈을 조금 더 넣으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세액공제 안 하실 거잖아요? 시청하시는 이제 40대 분들, 30대 후반 계신 분들은 보면 하실 겁니다. 자, IRP를 열어가지고요, 1년에 300만 원만큼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5만 원이 있죠. 25만 원만큼 더 넣고, 자, 이것도 TDF를 매수하는 걸 가장 기본값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한 달에 50만 원씩이니까 1년에 600이죠. 자, IRP는 한 달에 25만 원이니까 300이죠. 합하면 연금이라는 곳에 900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연금저축은 원래 모든 연금 IRP 다 합해가지고요, 1인당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도록 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900만 원을 더 넣을 수 있는 룸이 떠있게 되죠.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게 엄청 필요한 분들일 거예요. 자, 이분들은 연금저축을 하나 더 엽니다. 더 열어서요, 이건 세액공제를 안 받는 연금저축이라는 메모를 해두고요, 여기에 9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900만 원도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년 동안 ISA에는 2천만 원,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 IRP에는 300만 원,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안 받는 연금저축에는 90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 1년 동안 얼마가 들어간 거죠? 3,800만 원이죠. 1년에 나의 노후를 위해서 원하면 거의 4천까지 넣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연금저축 한도만 보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ISA랑 합치게 되면 금방금방 돈을 마련하는 게 된다는 거죠. 한 대리급 정도만 되면 연말정산 때 월급이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하시고, 뭐야 세금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아, 알고 보니 나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사람이래 라는 거를 한번 당하고 나서 해야 되겠군, 뭘 해야 돼? 확인해 보면 연금저축밖에 없어요. 그거 하면 다 해결대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재테크는 이제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열어놓고 한 달에 몇만 원씩 넣어 보시는 건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연습 삼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렇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ISA 계좌를 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ISA라는 계좌를 열고요, 그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넉넉한 한도가 생깁니다. 넉넉하니까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뭐 매월 5만 원, 10만 원 적립식으로 하고 싶은 분도 있고, 그렇게 돈을 넣으셔가지고 ISA에서 이제 이 금융투자, 증권투자에 대한 초기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연금 얘기를 하는데 ISA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ISA는 사실 연금 계좌가 아닙니다. 완전히 연금과는 상관없는 계좌였어요. ISA는 목돈을 3년이나 5년 정도 잡고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만들려고 출발한 계좌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일 마음에 드실 겁니다. 계좌를 열잖아요. 한도 2천입니다. 그러면 2천이 없으면 월급 탈 때마다 조금씩 막 넣겠죠? 넣는 걸로 뭘 할 수 있느냐? 주식 할 수 있고요, ETF 할 수 있고요, 펀드 할 수 있고요, 채권 할 수 있고요, 뭐 RP 살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공부해 보는 대로 사봐요. 정 못 사있으면 제가 골라드릴 거고요. 그럼 마음껏 사봐요. 마음껏 사고 3년 이상만 투자를 합니다. 3년 이상이라는 건 계좌를 3년 이상만 끌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이상이 지난 아무 시점에나 충분히 그동안 수익 많이 받고 지금도 수익이 나 있고 나 이제 목돈을 써야겠다,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계좌에서 해지 버튼 누릅니다. 해지 버튼을 딱 누르면
그동안 이 계좌를 3년 이상 쓰면서 수익을 봤던 거, 손실을 봤던 거, 수익을 봤던 거, 손실을 봤던 이런 내역들이 있겠죠. 3년치 이상. 과거의 모든 내역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가서 다 합쳐줍니다. 손익 통산해줍니다. 전문용어로 퉁쳐준다고 하죠. 퉁쳐가지고요. 정말 순수하게 번 돈을 이만큼을 계산했네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보통 수익금이 나옵니다. 순수익금. 누구는 3년 동안 이 계좌를 투자해가지고 300을 번 사람, 500을 번 사람, 1000만 원 번 사람 각자 다 있을 거예요. 그 수익금에 200만 원만큼은 비과세, 서민형일 경우에는 400만 원만큼 비과세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9.9% 분리과세라는 것을 해줍니다. 자, 이게 어떤 큰 혜택인지 모르실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벌면 15.4를 내야 되죠. 그거 안 내고 이만큼은 비과세, 나머지는 9.9를 해준다는 거죠. 즉 전체 다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ISA입니다. ISA는 해지할 때 그 혜택을 받으면서 목돈을 찾게 되죠. 그럼 그 목돈으로 이제 결혼을 하거나 집을 바꾸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해지를 하고 목돈 찾았잖아요. 그날 ISA 또 열어가지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3년 잡고요. 그럼 여기서 초년생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거는 당연히 3년이면 강산도 변할 건데, 왜냐면 초년생에게 3년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계좌는요, 원금은 중도 유출됩니다. 페널티 없이요. 돈을 안 묶입니다. 네, 이거는 ISA는 누구나 금융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완전한 필수 계좌입니다. 지금. 이 ISA는 연금과 전혀 상관없는 계좌였는데 어떤 제도가 생기냐면요. 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그냥 넣어버릴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통째로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금 준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액공제를 10%만큼 더 해줘요. 자, 이거의 최고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300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러프하게 3천 정도 넣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PD님께서 지금부터 돈을 모아요. 매월 150씩 넣으면 거의 꽉이라 했잖아요. 네. 엄청 큰 돈이 됩니다. 1년에 2천씩 그것도 투자로 운용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3년이 지났습니다. 일단 원금 기준으로 8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다 수익금까지 더하면 이제 엄청 큰 돈이 돼 있는 거죠. 자, 만기 해지하고 그동안 계좌 쭉 혜택들 가지고 와가지고 순이익 계산해서 세제 혜택 받으면서 목돈을 찾잖아요. 그때 3년 뒤면 사실 알 수 없죠. 초년생에게는. 저처럼 이제 40대 접어들면 3년 뒤가 너무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초년생에게는 딱 찾고 필요한 일이 있다 쓰면 되고, 필요한 일이 없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 연금 계좌에다 그냥 넣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그 해에는 세액공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연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ISA가 정말 큰 파워를 가지게 된 건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도 연금책인데 ISA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연금저축은요, 원래 부자들이 못하도록 1년에 1000몇백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막 한도를 이렇게 제어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부자들은 막 혜택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ISA 만기 자금은 통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균열이 생긴 거예요, 이건. 연금저축을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싶어도 못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연금을 안 하고 있다가 나 목돈 만들려고 초년생에 맞게 목돈 만들어서 하고 있던 걸 그대로 넣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이런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연금 준비에 있어서 1순위가 놀랍게도 연금 계좌가 아닌 거죠. 50만 원이면 크지는 않죠. 1년 채우면 600인 거고, 이제 ISA 계좌에서 준비를 한다면 3년이면 1,800이라는 원금이 들어가게 되죠. 그 돈이 서서히 커질 거고요. 여기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ISA를 준비하는 3년 정도 동안에 월 50이 꾸준히 들어가서 1,800이라는 원금이 투여되는데, 그게 다 배당주로 들어갔을 때 배당까지 받으면서 재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금 흐름이 매달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경험 자체는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3년 지나면 원금만 1,800이고 이제 불어나 있는 것까지 고려해 본다면 초년생에게는 아주 큰 2천만 원 이상의 그런 목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경험도 아주 이제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투자금이 크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라, 그거는 부자들의 영역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거든요. 그 성공 사례라는 게 너무 많지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재산이 KT에 있다거나, 전 재산이 SK텔레콤에 있다거나, 뭐 오메가 헬스케어에 있다거나, 뭐 리얼티 인컴에 있다가 이런 분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배당금의 규모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되게 부럽지만, 그 투자금을 만드는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그거는 우리를 위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저희 가족들도 특징적인 거 하나는요,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지금 9% 정도로 세팅을 해놓은 건데요. 9%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맨 밑에 있는 플러스 고배당주만 가지고는 안 되죠. 거기에다가 미국 채권 ETF도 넣고 리츠도 넣고, 거기다가 더 많게는 커버드 콜 ETF도 조금은 섞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9% 정도를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제가 부모님의 용돈을 만약에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제 돈을 떼서 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삶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목돈을 드리기 위해서 목돈을 파킹해 두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세팅을 해놨고요. 급히 쓰실 일이 없다 이러면 배당주를 다시 재투자해주는 작업까지 다 해주고 있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배당금을 보면 너무나 뿌듯합니다. 아까처럼 50만 원만 꾸준히 넣는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을 조금 높은 걸 가져가야 되겠죠. 배당 수익률 높은 거,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배당주 ETF들 중에서 이렇게 쭉 놨을 때요, 채권을 넣으면 제일 낮습니다. 채권을 넣으면 너무 낮아서 말씀드릴 필요가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올려볼게요. 자, 국내 주식. 자, 국내 주식 중에 고배당주들은요, 우리가 아는 정말 큰 대기업들이 보통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ETF가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플러스 고배당주인데, 우리나라의 채권들 중에서요, 회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인데요. 그거 종목 개별적으로 피킹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아놓은 ETF들 중에 만기 매칭형 ETF가 있습니다. 만기 매칭형 ETF라는 건 ETF 속에 운용사 자체적으로 선별된 회사채들을 담아가지고 특정한 만기 이전에 전부 현금화 될 수 있도록 의도된 ETF인데요. 그 ETF는 이름 속에 연도와 월이 적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 만기 매칭 이렇게 검색하면 안 나오고요. 25-11, 뭐 26-5 이런 식으로 연도와 월이잖아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ETF들이 있거든요. 그 ETF들 중에 월배당 ETF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해 보신다면 이제 아주 편하고 쉽게 월배당 ETF를 투자하실 수 있고요.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요것도 여기 보시면요. 네. 자, 우주방어 월배당 포트폴리오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우주방어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는요, 또 누군가가 ISA 계좌에서 2천만 원이라는 사실 엄청난 큰 목돈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배당주를 무턱대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역시 금융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또 누군가는 무턱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만들어야지, 하지만 그럼에도 금리는 만족스러워야지 라는 그 절충을 맞춘 겁니다. 자, 국내 주식에 고배당주를 담고요. 국내 채권, 방금 말씀드린 회사채 들어있죠. 그리고 미국의 채권을 담습니다. 미국 채권은요, 미국 채권은 우리가 공부하려면 끝도 없어요. 미국 30년물, 10년물, 뭐 스트립 끝이 없잖아요. 그 공부 하나도 하지 마시고 ETF를 우리가 러프하게 고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요, 채권들 중에서 투자 등급이라는 거는 투자를 해도 된다는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 있는 것들을 운용사가 알아서 골라놓은 겁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뭘 선택할지 모르니 다 모아놨어요라는 세트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를 담았습니다. 얘 환산 기대 수익률 오른쪽에 다 적혀 있고요. 지금 5%, 4.6, 4.6 이 정도 나오죠. 이 수익률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그 시점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ETF를 넣어놨습니다. 얘는 기대 수익률은 좀 낮아요. 3.3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낮은 걸 왜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포트줄 중에서요, 코스피 200 없습니다. 코스닥도 없고, 심지어 S&P 500도 없고, 나스닥 100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올라있는 지수를 사가지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변동성을 견디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급등해가지고 부담스러운 것들을 빼고 만들어도 언제나 우리가 만족스러울 만한 포트를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에서 5 정도라면 이렇게 누군가 하셔도 충분히 만족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그래도 이왕이면 투자인데 변동성이 있을 텐데 4에서 5는 감질만 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6% 넘게 포트를 또 짜놨습니다. 여기 조금 다르다는 건 이제 국내 그냥 일반적인 고배당주를 빼고 은행 고배당주를 넣고, 그 다음에 미국의 투자 적격 채권 대신에 하이일드라는 채권을 담았습니다. 자, 이거는 고수익 채권입니다. 수익률이 더 높은 채권인데, 미국은 이 시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담는 ETF를 담았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6% 이상으로 쑥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부동산 인프라라고 부르는 건 국내 리츠 ETF입니다. 국내 리츠 시장이요, 지금 완전히 죽쓰고 있거든요. 금리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엄청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낮은 때 매수를 하게 되면 높은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ETF로 투자를 하게 되면 알아서 선별 작업들 다 해놨겠죠. 그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지금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아하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왜냐? 저는 지수를 안 담고 싶거든요. 마음 편하게 배당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나스닥 100 안 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6% 넘게 기대 수익률이 만들어집니다.
ISA 만들어가지고 2천만 원 넣고 500, 500, 500, 500 사신다고 하면 이제 기대 수익률이 6% 이상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목돈 2천을 넣게 되면 매달 나오는 금액들이요. 생각보다 체감이 조금 될 거예요. 매달 나오는 돈이 월급만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서서히 내 삶을 조금씩 바꾸는 느낌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해가 바뀌면 2천 더 넣을 거 아니에요. 또 해가 바뀌면 또 2천 더 넣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초년생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8천 1억이라는 돈으로 배당주를 경험해 본다면 그분은 테마 투자보다는 배당주 같은 투자를 좋아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억대로 가게 되면요. 이제 아까 9% 같은 거 만약에 잡게 되면 1억에 9%면 9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월에 80만 원 나온다는 의미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업으로 웬만한 옛날에 상업용 오피스텔 하나 돌리는 것처럼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경험은 계속 그분이 열심히 일해서 배당주 계속 모아서 그 돈이 천천히 커지는 즐거움을 느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거죠. 리밸런싱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매년 1회 해야 되고요. 그것도 논문을 찾아보면 지금도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리밸런싱의 주기와 시점 많이 해줄수록 더 좋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프가 급격히 꺾입니다. 그럼 급격히 꺾이는 것은 맨 처음에는요. 1년에 1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많이 한다고 효과 있는 게 아니다. 단 1년에 한 번 안 해줄 거면 아무 소용없다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은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니까 1년에 한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은 연초가 좋을까 연말이 좋을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생일에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생각은 안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건 8%의 배당 포트를 적어놨잖아요.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변동성이 있겠죠. 거기에 소액을 넣어보세요. 소액을 넣어서 걔가 나한테 주는 배당금을 경험해보는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러프하게 계산해보면 ISA 만들고 270만 원을 넣고 270은 누구나 있다고 말해도 되잖아요. 누구나 모을 수 있다. 270만 원을 넣고 8%의 배당 포트로 쭉 짜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요. 그 다음 달부터 이제 배당을 받을 때 치킨 한 마리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치킨 데이가 우리가 월급날인 경우가 많잖아요. 치킨 데이는 월급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당 받는 날이 치킨 데이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회사에서 받는 25일이 월급날이 아니라 이제 매월 15일이 치킨 먹는 날로 이제 체크를 해두고 그 270만 원 넣어둔 게 주는 배당으로 매달 치킨만 드셔보시면 1년 딱 드셔보시면 배당주가 어떤 거구나라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계획이 많죠. 이건 얘기하면 끝도 없죠. 제가 부유하게 살았으면 안 그랬겠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서 현업에 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객이 다 부자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부자들은 돈을 잃지 않더라고요. 잃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도태가 되고 저희의 관리를 막 이렇게 받는 그런 VIP들은 전부 부자인데 정말 돈을 안 잃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위기가 와도 돈을 안 잃어요. 일시적으로 잃어도 진짜 빨리 회복하고 리스크 관리 정말 철저하게 하거든요. 근데 한쪽에 있는 맨날 고객이었다가 잃어서 없어지는 분들 그분들의 주문도 제가 내줬단 말이죠. 왜 우리는 빨리 벌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잃는 것인가에 대한 괴리를 참 많이 느꼈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나처럼 취업해가지고 무일푼에 취업해가지고 이제 모아가면서 이제 1,000만 원 이거 진짜 너무 큰 돈인데 이거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 1,000만 원 산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주식을 사는 게 맞는가? 온갖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수의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툴이 많은 거죠. 무기가 많은 거죠. 그에 반해서 저처럼 평범했던,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서 많이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투자라는 것이 희망을 줄 수 있는 이거 진짜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노력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방법이라도 그래도 찾은 것 같아서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높은 확률로 부유한 노후를 맞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죠. 한 번은요, 노후에 대한 그런 거 교육 같은 거 받다가 미국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미국 사례라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딱 그냥 야, 미국이니까 그렇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선 긋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거기서 투자를 워낙 안 해가지고요. 다 도박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나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퇴직연금 만들어가지고 퇴직금을 그냥 월급 주기 전에 투자를 시키도록 그냥 강제를 막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다들 또 예금만 해요. 그러면서 일부는 주식하고 일부 주식하는 사람들은 손실 나면 또 뭐라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디폴트 옵션이라는 걸 만듭니다. 방치하는 사람은 주식으로 들어가게. 그 만들어가지고
대부분 관심 없으니까. 그래서 관심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이 흘러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연금 부자 됐잖아요. 미국의 연금 문화 어떤 줄 알아요? 은퇴할 때, 큰 회사가 은퇴할 때 앞에 여행사들이 진을 친다고 합니다. 세계 일주를 떠나야 되니까. 동기들이랑 다 같이 떠난대요. 8개월짜리 코스로 떠난대요, 보통. 그리고 놀라운 건 더 돌고 오면 부자가 돼 있다. 더 늘어 있다고 해요. 쓰는 것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는 맨날 은퇴할 때 되면 그 다음 직장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 많이 하고 쓸 돈 없는데 뭐 자식은 다 퍼줬다 그러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가 달라서 공부를 저렇게 안 해도 투자 공부 저렇게 안 해도 저렇게 많은 연금을 가질 수 있는 걸까? 보니까 이거는 한 명 한 명에 대한 투자 욕심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투자를 하더라도 그 노후 그거는 있다시피 해서 넣어놔야 돼. 그래야 미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쫙 올라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시작하더라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 30년 지나면 제가 은퇴했을 때는 저도 제 연금 계좌로 아마 득을 보고 있을 것이고 그분들도 득을 보고 있지 않을까. 아마 각자가 맞는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투자를 하시던 간에 내가 소액으로 먼 미래에 있는 나를 위해서 돈을 조금씩 흘려보낸다는 생각으로 이런 연금 투자를 하신다면 먼 미래에 나는 정말 부유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해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저처럼 많은 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미래가 왔을 때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